안녕하세요. 우드캐스토리인 양효릭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들의 행동 수정에 대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화장실 문제 행동의 수정은 그 유형과 아이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의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적어도 화장실 문제 행동 유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문제 행동은 초기에 그 행동을 촉발한 계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더욱 집사님들을 좌절하게 하는 건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었다고 해도 많은 문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고쳤다고 해도 재발이 잘 돼요. 아이들이 특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아이들에게 이 행동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초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촉발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레벨을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음번엔 스트레스 레벨이 10보다 낮아도 이 행동을 하고요. 급기야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이 무료하기만 해도 이 행동을 해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긴장할 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서 조금만 긴장해도 손톱을 물어뜯고요. 나중엔 긴장하지 않아도 뭔가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게 손톱을 물어뜯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초기에 교정해 주셔야 돼요. 행동은 반복될수록 더 견고하게 고착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고치기 어려워요. 행동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도 그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이 행동이 촉발되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이런 행동의 차단은 행동 자체를 차단만 할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대신할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허락해서 아이의 관심 채널을 바꿔주는 작업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은 한 번에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빈도가 줄어들면서 없어져요. 한동안 괜찮았다가 재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행동 수정을 하시면서 평소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빈도를 체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아이가 정말 교정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집사님의 멘탈 관리를 해주세요. 아이들 중에는 특정 물건에 소변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크래처나 장난감 같은 특정 물건에 소변을 보는 아이들의 행동을 스프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의 대부분의 경우는 스프레이 행동이에요.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는 스쿼트 행동으로는 특정 물건 위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특정 물건에 소변을 보는 행위는 마킹 행위죠. 이거는 내 거라고 침하거나 혹은 낯선 냄새를 익숙하게 만들려는 행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물건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기보다는 간편하게 스프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밥자리에 소변 테러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밥자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거나 소변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밥자리를 사용하는 아이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소변 테러를 한 아이와 이 두 아이의 관계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셔야 하는 경우예요. 스크래처나 캣타워, 심지어 장난감이라도 새로 뭔가를 사기만 하면 그 위에 소변을 보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낯선 냄새가 싫은 예민한 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대한 아이의 물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마련을 해주시거나 새로 사온 물건들이 있다면 펠리웨이 스프레이나 캣닙 등을 뿌리시거나 아이가 평소에 사용하던 방석 아래에 며칠 두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최대한 새로운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셔야 할 거예요. 특정 캣타워나 숨숨집 같은 곳에 테러를 하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아이들이 여기에 속해요. 드센 아이들은요, 주로 스프레이 형태를 보일 거고요. 캣타워, 숨숨집, 방석, 스크래처 등 여러 물건들을 포함해요. 이곳에 테러를 하는 아이는
이곳을 뺏기기 싫거나 다른 아이가 이곳을 사용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역시 관계 문제가 원인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로 소심한 아이들이 캣타워 구석 쪽 꼭대기나 숨숨집 등의 스쿼트 형태로 테러를 하는데요. 이 부류의 아이들은 여기를 화장실로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소심이들이 많아요. 이 상황의 아이들은 집안을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는 것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있는 아이가 이 상황에 속한다면 아이들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거예요. 이럴 때는 공간 분리, 즉 격리부터 새로 시작하셔서 다시 합사하시는 단계로 관계 개선에 돌입해 주셔야 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의 경우 화장실 이외의 곳에 테러를 하면서 장소가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파트 1층에 사시는 분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아이들 중에는 거실창 주변으로 소변 테러를 자주 하기도 해요. 실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길냥이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집에 있던 고양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바깥이 보이는 창이나 벽 쪽에 스프레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깥을 잘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용해 주셔서 길냥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거실 창문 쪽에 평판형 화장실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해요. 화장실이 아닌 곳의 용변을 보면서 장소가 정해진 아이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싫거나 갈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환경을 최적화해 주시고 아이들의 관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아이들이 화장실로 사용하는 이곳에 화장실을 놔주시면서 행동 수정을 시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기존 화장실을 이곳으로 옮기기보다는 새로운 화장실을 하나 더 이곳에 마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평판형 화장실이라면 더 좋고요. 일단 화장실 사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유도하신 후에 이곳에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새로 놓아둔 화장실 사용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조금씩 화장실 장소를 옮겨주시면서 정착을 시켜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화장실을 놓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장소를 화장실로 인식하지 않도록 인식 변경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을 밥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만 가져다 놓으면 여긴 아이들에게 인기 없는 식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변 냄새를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락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유리노프 같은 세정제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락스보단 유리노프 등의 세정제를 더 추천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장소를 청소해 주시고 펠리웨이 스프레이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펠리웨이 훈증기 타입을 그 장소 가장 가까운 곳에 꽂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원래 펠리웨이는 화장실이나 밥자리와는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화장실이었다는 인식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펠리웨이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침대 위나 소파처럼 밥자리를 만들 수도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는 장소라면 그 장소 위에서 아이와 놀아주세요. 그냥 놀아주는 곳이 아니라 놀고 나서 간식 보상도 그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장소는 내가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고 인식이 되게요. 아이의 문제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침대나 소파는 방수원단으로 커버를 씌워주시는 걸 권해요. 이미 한 번이라도 소변을 봤다면 소파는 최대한 깨끗이 냄새를 제거해 주시고요. 침대는 깨끗이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것 이외에도 매트리스까지도 뒤집어서 방수 커버를 씌워주시는 걸 권해요. 아이의 테러 행동이 심각하다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차단될 수 있도록 환경을 소변 보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침대 이불이나 소파같이 푹신한 곳에 소변을 보는 아이들은 비닐 재질로 커버를 씌워주시면 그 장소에 소변을 보는 행동이 눈에 띄게 줄어요. 미끌미끌한 비닐 재질이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소변 테러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소파는 패브릭 소재는 추천하지 않아요. 냄새가 스며드는 것도 문제지만 패브릭 소재에 비해서 인조 가죽이나 가죽 소재는 소변 테러 냥이들이 선호하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테러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화장실로 이용하는 장소의 가구 배치를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장소의 가구 배치가 바뀌면 아이가 화장실 환경이 바뀐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거든요. 가구 배치를 바꾸시고 이 장소에 화장실을 하나 놓아줘 보세요. 근데 이렇게 가구 배치를 바꾸는 방법은 아이들에 따라서는 전혀 효과가 없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고양이가 새로 산 스크래처나 물건 등의 스프레이를 하는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배치를 바꿔서 환경을 조정해주는 게 아이에게 거부감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소변량이 적고 장소가 랜덤이면 우선 가장 의심되는 건 방광염 등의 질환이에요. 이런 경우 아이의 평소 화장실 행동과 컨디션을 잘 살펴주세요. 소변량이 정상이고 장소가 랜덤이면 그 아이는 괴롭힘을 당하는 소심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죠. 가장 먼저 행해줘야 되는 건 역시 관계 개선이고요. 이 상황 역시도 공간 분리부터 새로 시작해서 관계를 개선해 주시거나 아이들의 사이가 심하게 나쁘진 않은데 화장실 이용 시에만 서로 간에 충돌이 있다면 화장실 테러를 하는 아이가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와 놀아주셔서 괴롭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간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모든 행동은 반복되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가 화장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른 행동을 하게 해주시면 화장실을 따라가는 행동도 점차 줄어들어요. 물론 두 아이의 관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랜덤 장소 스프레이 형태는요, 아이가 영역 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개선에 먼저 힘써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펠리웨이 훈증기 타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펠리웨이를 아이들이 자주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현재 화장실이 놓여있는 곳이나 밥자리를 피해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필요시마다 켜두시는 게 아니라 쭉 꽂아주세요. 아이가 스프레이를 한 곳은 펠리웨이 스프레이 타입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펠리웨이가 소변 냄새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펠리웨이는 고양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좋은 향기예요. 어떤 분들은 고양이들이 스프레이를 한 곳에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레몬향, 식초향 등을 뿌리기도 하시는데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기피향을 이용하는 건 소변 테러 장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안 그래도 얘는 마음에 안 드는 냄새가 나서 자기 소변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아이한테 싫은 냄새를 뿌려서 소변 냄새를 덮는 건 효과적이지 못해요. 세정제를 이용해서 스프레이 한 곳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펠리웨이 스프레이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캣닙을 뿌리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캣닙에 흥분을 하면 스프레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확실한 냄새 제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을 나게 해서 여기다가 쉬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된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거 망설여지는 것처럼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려고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집사님들 계시죠? 저도 사실 상담을 하면서 하드코어한 테러냥이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멘탈이 털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볼까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오히려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만 커져요. 화장실 근처에서 아이와 편한 시간을 보내주시면서 집사님이 화장실 모래를 삽으로 뒤적거리거나 하면 아이가 화장실로 스스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이를 억지로 안아서 화장실에 데려다 놔서 화장실 사용을 유도하는 건 성공하기 힘들어요. 야단치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이들은 화장실 밖에서 용변을 볼 때 엄마가 화내면 용변 보는 것 때문에 엄마가 화낸다고 인식해요. 화장실 밖에서 용변을 보면 안 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래가 있어서 그곳에 용변을 보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모래에 용변을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절대 우리가 화장실을 만들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양이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화장실로 사용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우리가 뭘 해주던 자기네가 좋아야지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것 자체로 아이들한테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이해시킬 수 없어요. 화장실 테러냥이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테러 행동을 보면서 집사님들 정신이 아찔해지셔도 쿨하게 넘어가 주세요. 화장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벤토 모래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는 힘들지만 아이의 행동 수정을 위해서 평판 화장실을 추가하셔서 아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아마존 사이트에 보면 캣 어트랙트라는 모래에 넣는 파우더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허브향이 첨가되어서 아이들을 모래로 유도해 볼 수 있어요. 펠리웨이를 꼭 사용하세요. 훈증기 타입, 스프레이 병행하세요. 화장실 문제 행동은 다묘 과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한 번도 테러를 하지 않았던 아이가 화장실 테러를 시작하는 시점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양이가 왔거나 자주 왔거나 해서 시작해요. 화장실 문제 행동은 그동안 참아왔던 아이들이 한계에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런 아이들의 SOS 사인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저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3주 동안 화장실 이야기만 했더니 이번엔 좀 색다른 걸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수기를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저 역시도 지름신 만땅의 집사기 때문에 인기 좀 있다 싶은 정수기를 거의 사용해봤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